본 영상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죠. 바로 KB금융입니다. 다들 실적 좋다고만 하는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왕관의 무게는 과연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2026년까지 그 무게를 버텨낼 체력이 정말 있는 건지 제 20년 투자 경험을 녹여서 아주 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숫자입니다. 52.4%. 이게 뭐냐? 2025년에 KB금융이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겁니다. 제가 IMF 외환위기 때부터 시장을 봐왔지만 우리나라 은행이 이런 숫자를 내건 건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배당 많이 준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은행주는 재미없다는 아주 낡은 공식을 깨부수고 한국 금융시장의 판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엄청난 파티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2026년에도 KB금융이 지금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왕관의 무게에 짓눌리게 될지, 오늘 저와 함께 그 가능성을 차감차근 따져보시죠.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KB금융이 쓴 왕관이 얼마나 화려한지 한번 보고요. 그 힘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엔진룸을 열어볼 겁니다. 그리고 경쟁사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는지 그 비결을 엿본 다음에 우리가 절대 모른 척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약점은 없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짜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왕관의 무게. 지금 KB금융이 왜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숫자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게 단순히 돈 좀 벌었다 수준이 아닙니다. 5조 8,430억 원, 거의 6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이죠. 작년보다 15% 넘게 성장했어요. 요즘같이 다들 고금리 때문에 이자 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이런 실적을 냈다? 이건 웬만한 파도에는 끄떡도 없는 거대한 항공모험 같다는 뜻입니다. 시장에다 나는 어떤 위기가 와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제대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번 돈을 그냥 금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확실하게 돌려준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주주 환원 총약 3조 원 돌파. 이건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 다른 은행들도 최소한 KB만큼은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거예요. 이른바 KB 스탠다드가 시장에 생긴 겁니다. 은행주는 따분한 배당주라는 말은 이제 정말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실적,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죠. 이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심장, 그 엔진의 성능이 어떤지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역시 그룹의 기둥은 KB국민은행입니다. 전체 이익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옆입니다. 손해보험하고 증권이 합쳐서 4분의 1, 즉 25% 정도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혹시 은행 실적이 좀 주춤하더라도 보험이나 증권에서 그걸 메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외발 자전거가 아니라 사륜구동 자동차처럼 아주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거죠. 우리가 주주 환원 얘기를 할 때 이 CET1 비율, 이걸 모르면 대화가 안 됩니다. 용어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집으로 치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쌓아두는 비상금 통장 같은 겁니다. 이 통장이 두둑할수록 은행이 안정적이라는 뜻이고, 그래야 주주들한테 나눠줄 돈도 많아지는 거죠. 이게 높아야 주주환원이라는 약속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표가 KB금융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 설계도입니다. 아주 명확한 원칙을 시장에 그냥 공개해버렸어요. 우리 비상금 통장, 즉 CET1 비율이 13%를 넘는 돈은 전액 주주님들 겁니다. 이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년에는 최소 얼마 정도는 돌려받겠구나 하고 계산이 딱 서는 겁니다. 이런 예측 가능성과 투명함, 이게 바로 시장의 믿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다른 경쟁자들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KB금융 혼자만 잘하는 건지 아니면 다 같이 잘하는데 유독 돋보이는 건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왜 시장이 KB를 대장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가 이 숫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표 하나로 사실상 설명이 끝납니다. 주주 환원율, KB가 52.4%로 압도적이죠. 경쟁사들도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은 따라오기 좀 벅차 보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2020년 예상치예요. 격차가 더 벌어지죠. 게다가 기업의 근본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성, 즉 ROE마저 10%를 훌쩍 넘기면서 경쟁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있습니다. 돈도 제일 잘 벌고 주주한테 돌려주는 것도 1등. 대장주의 자격,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20년 투자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믿고 투자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이 화려한 왕관,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잠재적인 지뢰밭은 어디인지 지금부터는 좀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가계부채를 꽉 조이기 시작하면 은행의 주 수입원인 대출 증가세가 꺾일 수밖에 없죠. 둘째, 아직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바로 부동산 PF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면 은행의 그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가 예전만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 변수는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KB금융도 바보는 아니죠. 이런 위험에 단단히 대비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NPL 커버리지 비율입니다. 189.1%.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혹시나 100만 원짜리 대출이 떼일 위험에 처했을 때 그걸 메우기 위한 돈을 189만 1,000원이나 쌓아뒀다는 의미입니다. 웬만한 충격에는 너끈히 버틸 수 있도록 방탄조끼를 아주 두껍게 껴입고 있는 셈이죠. 리스크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또 하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바로 이 77%라는 외국인 지분율이에요. 이건 단순히 외국인이 많이 썼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까다롭고 냉정한 투자자들이 KB금융의 안정성과 성장성에 합격 도장을 찍어준 셈이거든요. 국내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 때도 이들이 굳건하게 주가를 받쳐주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 종목의 변동성이 제 사춘기 시절 아들 녀석 마음보다는 예측 가능하겠네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전부 종합해서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죠. 이 좋아 보이는 주식, 과연 지금 사도 되는 건지, 산다면 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실전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까요? 증권사들은 대부분 현재보다 훨씬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21만 6천 원까지 보고 있네요. 물론 우리는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는 하되 이걸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의 목표 주가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직 더 갈 여력이 있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3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분할 매수 관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한 번에 몰빵하는 건 정말 위험하죠.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아서 주가가 좀 쌀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둘째, 모니터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나 부동산 같은 리스크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는지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검증입니다. KB금융이 지금의 파격적인 주주환원 약속을 정말로 지키는지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숙제 검사하듯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우리의 소중한 돈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분석의 결론입니다. KB금융의 최근 상승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 지긋지긋한 족쇄를 끊어내고 재가치를 찾아가는 긴 여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PBR 1배를 달성하는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에 선 것과 같다는 말이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과감하게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신중하게 지켜볼 것인가? 그 답은 오늘 제 분석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각자의 투자 원칙 안에서 찾으셔야 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